안녕하십니까. 항공조합과 호창 인찰 저는 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호창 씨는?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인지 씨? 저희 물진 비행기를 훈련하러 갑니다.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못 가죠. 또 누가 갈까요? 저희가 가는데 가는 조건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울진 비행원에 가게 되면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가용 조종사 폐기 면장 5과목 합격과 EBTA 또는 이제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정확한 건 민영 씨 네. EBTA랑 토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EBTA는 사실은 원래 에어라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필요한 과목은 아닌데 들어갈 때는 EBTA를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토익을 취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일반인 과정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지금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 개 다 따서 가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EBTA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토익 같은 경우는 울진 훈련도 마찬가지고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8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 그래도 900 노리시는 게 좋으시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최소 기준이고 네, 지금 방금 이제 호창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900을 넘겨서 오시는 게 확실히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TA도 당연히 이제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근데 이제 EBTA 급수의 차이는 영어 실력의 차이기도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도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도수는 뭐냐면 EBTA 4급을 따면 평생 쓰는 게 아니고 이제 3년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만 에어라인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3년 이후에는 다시 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5급을 하면 6년 동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6급을 따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시험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긴 한데 EBTA도 마찬가지로 토익처럼 이제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EBTA는 사실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종을 어서 배우거나 교육시키는 곳이 있는 게 아니면 좀 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성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맞아요. 그리고 기술 능력이니까. 맞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A, B, C, D 같은 경우도 뭐 알파, 베타, 찰리, 델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밖에서 있을 때는. 근데 저희는 또 중요한 게 EBTA 그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목을.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EBTA 과목이 따로 있어서 네네. 이제 교수님께서 따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맞아요. 따로 저희 학교 오시면 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네, 참고하십시오. 저 EBTA 수업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토익 수업도 있고 한데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으로 하나는 뭐죠? 다음으로 하나 또 뭐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PPL 필기가 있는데 이건 호창 씨가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이제 자가용 조종사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필기랑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제 실기를 보기 전에는 이제 필기 5과목을 취득을 해야만 이제 실기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울진 비행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행을 이제 훈련 연습을 하다가 이제 필기 시험을 막 번갈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필기 5과목을 따고 이제 입과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기 5과목에는 비행이론, 항공기상, 뭐 항법 절차 및이라는 해서 이제 에임이라고 줄여서 에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공중항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가 있죠? 항공기상 하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공중항법? 법규하셨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다습니까? 다시 첫 비행이론, 항공기상, 에임, 에임, 항공법규, 항공법규, 그리고 공중항법 이렇게 5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과목당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이제 합격이 되시고요. 이제 한 과목당 이제 합격 그 기준 일로 해서 이제 2년 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과목을 다 땄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합격한 기준일로부터 2년 유효하니까 그 안에 이제 실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자가용 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사실 EBTA하고 토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부하는 거를 찍어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PPL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시간 넘기는지 그냥 이게 쉬워가지고 그냥 시험 보면 넘기는 건지 아니면은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일단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이제 항공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거나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신 이제 파링이
발행이 좋죠. 발행이 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제 표준 이제 교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번역본보다는 이제 원본을 보는 걸 좀 더 저는 추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 이제 잽슨이나 이제 피액이랑은 파일럿 나올라지라는 그런 네. 책이랑 그 PM2 그리고 이제 글레임 책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비행 이론 그 책을 좀 중점으로 많이 공부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잽슨은 여기 영상 보시면 이제 민영 씨가 저희 설명해 준 그 잽슨 영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뭐 많이 찍었네요. 많이 생각보다 찍었어요. 뭐가 다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이제 PM2, 이 책이 바로 피액이라는 책이고 네, 저기 바로 글레임 다 이제 얼굴이 다 가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번역본 책도 이제 아무래도 이해하기는 더 쉬우니까 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본 이제 영어로 된 서적을 보시는 것도 좀 맞아요.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철 씨는 뭐 어떤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파랭이 같은 문제집을 자주 보고 이론 같은 걸 자주 보는데 생각보다 네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다 외워야 돼요. 맞아요. 진짜 쉽지 않고 할만하죠. 아니,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만하지 근데 않습니다. 진짜 어설프게 공부하면 떨어져요. 아, 맞아요. 그건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진짜 확실하게도 안 하셨나봐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공부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도 배우면서 약간 재밌습니다. 이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맞아요. 이런 그 재밌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또 금방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또 열심히 하시면. 네. 저희 진짜 학교 수업 끝나고 따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공부량이 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마지막 학기여서 조금 괜찮아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 이제 호창 씨하고 저하고 이제 최근에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제 인원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 제한도 받고 이제 한 칸씩 다 뛰어서 앉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칸막이도 있고 마스크 쓰고 해야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 온도 체크도 하고 네 온도 체크도 하고 그래서 시험 신청을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좋은 팁이다.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네, 않아요. 그 절반이 다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다 차 있어서. 엉덩이 처음에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네네. 특히 이 BTA는 그거보다 좀 더 긴 기간 동안 네, MBT는 좀 더 대기하셔야 된다고 해서 미리 신청을 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저희 학교는 코로나 방역 잘 하고. 네, 있죠. 저희는 뭐 네. 입구에서나 온도 체크하고 네. 스티커 받고 손 소독하고 익숙합니다 이게 네, 이제 안 하면 이상합니다 이제. 슥삭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우리 익숙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진짜 항상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네네, 감사하죠. 맞아요.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준비요? 물질 넘어가는 준비? 아니면 어떤 준비? 아니에요. 네, 막대기인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항공무선통신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맞아.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굿. 아무튼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다음부터 항공무선통신사라는 자격증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기시험이 1년에 몇 번 없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끈따끈하시겠어요? 없으면 아예 네. 비행을 못하죠. 이거 없으면. 네, 비행을 못합니다. 이거 꼭 맞아요. 필수이기 꼭 때문에 수입하셔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로는 네. 저희가 처음에 있을 때는 저희가 면장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조종을 하죠? 항구통, 옆에 누가 있어요? 교관, 교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관이 항구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종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종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솔로라는 걸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교관이 옆에 앉습니까? 네. 아니요. 솔로는 저 혼자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솔로 비행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와. 만약 그게 없다면 네. 배울 수는 있지만 솔로 비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페이스 단계가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솔로 비행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개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난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맞습니다. 얘는 지금 연기 공부 아니야? 매주 연기 공부 아니야?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곧 자산이다. 걸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화이트 카드라고 해서 이제 항공 신체 검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건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조정도 자격은 되는데 몸이 받쳐주질 않는다. 그러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학교 올 때나 울진 갈 때나가 필요한 이제 화이트 카드라는 이제 항공 신체 검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짜 앞서 말했듯이 암만 다른 자격 조건을 갖춰놨어도 이 신체 검사에서 진짜 안 되면은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아요. 눈물 나요. 평소에 진짜 얘기하다 자꾸 왜 연기만 해야? 본론을 얘기하라고. 진짜 평소에 진짜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잘 유지하셔야 되고 이제 항공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형 씨? 그러니까 한국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그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게 항공 법규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울진 비행을 일반인 과정은 좀 1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을 따지 못해도 자가용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2종, 3종을 취득해도 있는데 그거는 자가용 2종. 네네. 그러니까 2종을 뭐 취득할 경우 뭐 몇 개월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레저용으로 하실 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도 이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파일럿을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직업적으로 이제 조종사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1종을 취득하시는 게 맞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울진 비행훈련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한번 취득하시면 1년 정도가 유효하고 이제 1년 이후에는 다시 신체 검사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통과를 못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조종 생활을 하실 수가 없고 1종을 따게 돼야 그래야 이제 계속 할 수 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께도 몇 번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신체 검사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도 생각보다 걸리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는 이제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항공 신체 검사는 이제 지정해주는 이제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네, 그것도 이제 법규 찾아보면 다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영상이 1초라도 보셨다면 구독, 떴떴떴.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